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우리TV의 오승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4년 10월부터 다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2025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느낀 찐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 기대와 현실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3개월 안에 어느 정도 성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초반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포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반의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면서 배우고 나에게 맞게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운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구매 대행은 한번 등록한 상품이 계속 팔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올리고 트렌드에 맞춰 상품을 변경해야 꾸준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도 매일 꾸준히 상품을 업로드하면서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루 한두 시간 투자로 월 1000만원 벌기 같은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특정한 사례일 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저는 실제로 구매 대행에 하루 6, 7시간씩 꾸준히 투자했고,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9시간 정도 일하고 월급을 받는 버스 운전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 한두 시간만 투자해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매 대행은 기존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는 몇 달 만에 대박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매 대행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품을 한번 올려놓고 손 놓고 있으면 매출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 없이는 절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아이템 소싱입니다. 어떤 상품을 등록해야 할지, 경쟁이 심한지 아닌지,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죠. 하지만 저는 N작품 소싱기를 활용해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싱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소싱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자동화된 소싱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합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본 기대와 현실이 다르면 더욱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50에서 100개씩 상품을 올려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품을 최적화하면 점점 주문이 늘어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여자 지인 같은 경우 반자동 프로그램을 활용해 남편과 함께 하루 500개가량의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품을 꾸준히 올리다 보니 주문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동기부여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특히 그 남편분은 주문 수집 프로그램인 샵마인에서 신규 주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문이 들어왔다고 신나서 뛰어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문이 하나씩 늘어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매 대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쇼핑몰에서 할 수 있는 수동 상품 등록이나 사입 같은 다음 단계를 공부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파이프라인을 늘려 더욱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품을 대신 팔아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브랜드의 허가 없이 판매하면 저작권 또는 상표권 문제로 인해 경고를 받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리 지재권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자동 시스템을 활용하면 조금만 신경 써도 웬만한 문제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으며 그만큼 지재권 문제로 인한 큰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필터링만 잘해두면 크게 문제될 일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단순히 유튜브에서 보이는 것처럼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꾸준한 상품 등록과 최적화가 필수이며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절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루 9시간씩 본업을 하면서도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야 하는 사업인데 단 한두 시간 투자해서 쉽게 돈을 번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소싱 전략과 자동화 도구 활용, 그리고 지재권 대응 능력을 갖춘다면 꾸준히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대행을 통해 기본적인 온라인 판매 경험을 쌓았다면 수동 상품 등록이나 사입을 배워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한다면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